미 FBI가 조지아주 선관위에 압색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 바이든이 이겼을 당시 대선 자료를 압수했다라는 겁니다. 이 분량이 무려 얼마나 되느냐? 박스로 700개 분량 여러분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에 가서 부정선거 범죄자들을 잡겠다라고 말하고 바로 일주일 뒤에 이러한 압색이 들어간 겁니다.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 많은 미 50개 주 내에서 왜 하필이면 조지아주를 가장 먼저 선관위 압색에 들어갔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기소 당시를 봐야 돼요. 바이든이 이겼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사법 리스크를 겪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선거 결과 접전으로 나타난 주에 선거 결과 뒤집으라 압박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장관이랑 1시간 동안 전화통화했다라는 걸 과거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한 겁니다. 이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를 당할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 이거 공소기각 났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당시 마녀 사냥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마녀 사냥한 자들한테 내가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어제 조지아주 선관위에 압색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부정선거를 얘기하느냐? 일단 지난 2020년 당시 개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득표 수차가 몇 표 납니까? 14,057표 납니다. 득표율이 0.3% 차이예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돼 왜 의심을 하고 있느냐? 여기가 트럼프의 공화당의 텃밭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 트럼프가 무려 21만 표가 앞섰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이길 때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1만 표 차이로서 트럼프가 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와 관련돼서 그동안 모든 공화당 후보가 다 이겼습니다. 그것도 과반을 다 먹어가지고. 그런데 바이든만 보더라도 과반도 아니라 0.3% 차이로 트럼프가 뒤지게 된 겁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이게 지금요 표수 차이가 계속 이기다 마지막에 뒤집어진 거예요. 이러니까 트럼프가 이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 문제를 삼았던 것인데 이 문제를 삼았던 이유 하나만으로 기소를 당했다는 거고 관련돼서 나중에 공소기각 판결이 나서 관련된 문제를 삼아 지금 압색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쭤보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도 부정선거를 인정을 해. 심지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행동까지 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나라는 선관위와 관련돼 조사의 지을자만 꺼내도 음모론자야. 그 강대국인 미국조차 미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며 압색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이 현실을 우리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데 이와 관련돼 별개로 본다? 미국은 있고 우리나라는 없다? 누가 그런 장담을 하냐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지아주에서 바이든에 졌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겼냐? 트럼프가 압승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7개 주 모두 다 싹쓸이 했어요. 당연히 조지아주도 갖고 온 겁니다. 트럼프가 조지아주에서 어떻게 이겼느냐? 50.73 대 48.53. 오른쪽 보세요. 빨간색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트럼프를 지지하는 곳입니다. 파란색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해리스를 지지하는 곳이에요. 다 빨개. 이러니까 지금 과반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가 없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의심되는 걸 밝혀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관위를 향해서도 이 선관위와 관련 문제를, 이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받고 조사받고 까라는 겁니다. 그게 왜 내란이야? 그게 왜 탄핵 사유냐고. 트럼프가 하는 일이나 윤 대통령이 했던 일이나 똑같은 기조로서 선관위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가 더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분명히 바이든 때는 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해리스랑 붙으니까 이겼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바로잡을 수가 있었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조지아주가 그때 당시 전자개표 대신에 수개표를 택한 겁니다. 손으로 다 세는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돼 당시 민주당 쪽이니까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 민주당이 환영 의사를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 한 개 분명히 있습니다. 리스크 리미티드 어디트라고 써 있습니다. 수개표를요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이 무작위를 함에 있어서 뭘 가지고 오느냐? 바로 주사위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무작위로 고른 것을 카운팅하고 개표기로 고른 걸 카운팅해가지고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보는 겁니다. 틀리면요
싹 다 수개표하는 거예요. 이걸 이번에 미 대선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과거에는 전자개표기로 모든 걸 끝냈다면은 계속 이와 관련된 문제를 삼아가지고요,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겁니다. 이 방법이 맞다, 저 방법이 맞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방법에 매몰돼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강대국인 미국도 전자개표기에 매몰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벗어나서 다른 곳에다가 방법을 찾았고 이와 관련된 입증을 하기 이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고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떤 게 밝혀졌냐? 개표기가 틀렸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미 버지니아주에서 2020년 대선 개표 오류 확인, 트럼프가 4,000표가 이득이라는 거예요. 미국도 오류가 있는 걸 우리나라는 오류가 없다고 장담을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전자개표와 관련된 문제를 삼는 것이고 우리도 이와 관련돼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만큼 우리나라 선관위는 곧 죽어도 전자개표기는 포기를 안 해.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미국의 사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선관위와 관련된 계엄이 문제 없다라는 것, 내란도 아니고 탄핵거리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왜 선관위에 조사와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선관위 압색 관련돼서도 미국이 선관위 압색했다, 부정선거 인정하고 있다 라는 것 이상으로 미국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우리도 어떻게 되는지 관련돼서 적용해보자. 그게 우리가 이 뉴스를 바라보는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말씀 전해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